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선수가 그 경기장에 출장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번호 1번 이재명 선수, 등번호 2번 윤석열 선수, 3번 심상정 선수, 4번 안철수 선수. 이렇게 주요 4명의 후보가 지금 전력을 향해서 골인점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겠죠. 누가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서 뛰는 건 아닌가. 누가 출발점부터 미리 뛰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뛰면서 옆 선수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선수한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 심판이 하는 일입니다. 선거판에서는 심판이 누구냐? 언론? 아닙니다. 언론이 어떻게 심판을 봐요? 고발을 할 수는 있죠. 언론이. 감시도 하고. 그러나 심판은 보지 못합니다. 국회가요? 국회가 어떻게 심판을 봐요? 감사원요? 아닙니다. 검찰요? 검찰은 어떤 불법이 드러났을 때 나중에 사후에 그걸 수사하는 곳이지 미리 선도적으로 심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선수들한테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을 하는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중앙선관위. 여기가 바로 대통령 선거의 심판을 보는 곳인데, 그래서 그 어느 정부 기관보다 정치적인 중립, 정치적인 독립,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 2022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심판을 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여권 인사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뭐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명, 심판관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회의를 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 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심판들, 이 사람이 7명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여권 인사입니다. 친여 성향을 가진.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 결정은 6대1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이 운동장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지금 야권의 선수들이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런 선수들이 지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언론도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하고 있었던 참에 어제 참으로 기가 막힌 결정이 유권 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분명하게 겨냥하고 있는 신천지 비호 세력이다. 술과 주술에 빠졌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플래카드를 다 허용한 겁니다. 사용 가능하다. 일반인은 게시할 수 없지만 정당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쓸 수 있다. 뭐 말은 이런저런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한마디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플래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신천지를 비호했다. 술과 주술에 빠져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가 구술하는, 무당들이 들어와서 구술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이렇게 빗댄 것들이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중앙선관위 이전에 그것보다 더 기본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이 현수막이 특별 정당, 특별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에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대1로 현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친여 성향의 중앙선관위는 그걸 써도 된다.
이래버린 겁니다. 신천지, 술, 주술, 굿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 이런 것도 기가 막힙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명시적이야? 현수막에 윤석열 이렇게 써야 명시적이라고? 지금 말이 됩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신천지 비호를 했다느니 뭐 주술에 빠져 있다느니 이런 것들은 다 유언비어나 마타도어입니다. 주술에 빠져 있는 곳이 어디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재명 선거 캠프. 거기 뭐 무슨 선거대책위원장이라든가 한 사람이 왜 집단으로 윤석열 후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재웅이라고 그러죠.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 쇠코챙이로 꽂아가지고 그 얼굴을 윤석열 딱 그려놓고 지금 주술에 빠져 있는 곳이 어디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수막 금지 정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권 편향으로 돼 있는 선관위가 아니나 다를까 이런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민주당이 유리한 판단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 4.15 총선 때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쪽에서 그때 이런 현수막을 걸라고 그랬어요.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은 아웃. 투표가 답입니다. 그때 선관위가요.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 것들. 민생 파탄.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생각나게 한다. 거짓말 아웃. 그러면은 조국 법무장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다 금지. 반면에 그때 민주당 쪽에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하자. 대한민국 정통 보수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분명해 보이는 이런 현수막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과거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기가 막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얼령 비얼령 그 대표적인 판단을 내려주고 있는 데가 지금 중앙선관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했을 때 그때 야당 쪽에서는 보궐선거 왜 하죠? 보궐선거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 원 누가 보상하지요? 이런 현수막을 걸라고 그랬어요. 보궐선거 왜 하죠? 당연하지요.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극단선택,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800억이 넘는 돈을 써서 재보궐선거를 했던 거지요. 근데 그런 현수막을 당시 중앙선관위는 사용 못한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랬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캠프 출신인 조혜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때부터 참 논란이 많고 말이 많았는데 임기를 연장해 주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6대1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살펴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